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 자취방에서 뽀삐랑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저의 고향은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대학교를 오면서 서울로 이제 전 자취를 시작하면서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청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기 전까지는 엄청 시골에 살았거든요. 충청북도 보은이라는 곳에 아주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저랑 그리고 6살의 제 동생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저희 집 이웃에는 저희 외삼촌이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와 6살이 차이가 나는 작은 막내 외삼촌이었습니다. 저희 막내 외삼촌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희 막내 외삼촌은 중증 지체장애인이어서 입도 이렇게 삐뚤고 그리고 다리도 절뚝이는 삼촌이었습니다. 저는 삼촌이랑 시간 같이 보내면서 같이 놀이터도 가고 마트도 가고 또 보은에서 청주까지 이렇게 동물원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인데도 벌써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이었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삼촌이랑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동물원에 갈 때 저랑 삼촌을 바라보는 시선들, 뭔가 이렇게 째려보는 거, 그리고 무시하는 게 그런 게 어렸던 저에게도 사실은 많이 느껴졌어요. 그때 늘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주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의 목표가 나 법학과에 가야겠다. 그래서 법도 배우고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통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저는 대학을 입학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학창 시절이라는 건 제게 조금 먼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학창 시절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늘 도와주고 손 내밀어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특출나게 공부를 잘한다거나 운동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 당하는 친구랑 같이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고 왕따 당하는 친구의 빈 옆자리에 항상 같이 앉고 그렇게 친구들 외로워하는 친구들의 곁에 항상 같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세상을 바꿨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때 그 친구들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랬던 경험들은 남들은 다 잊었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억들은 사실 돌이켜보니까 저를 엄청 지탱해주는 기억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중도 장애인이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몸에서 병신, 장애인, 비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몸이 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화화되는 몸? 사람이 되고 나니까 결국에 탓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책임지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를 붙잡고
나를 구해달라 할 수도 없는 그런 바꿀 수 없는 몸을 가진 청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보청기가 없이는 사실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고, 보청기가 있어도 이전처럼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면서 내가 가진 한계,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좀 실감했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청각장애를 가지게 됐을 때보다 점점점 시간이 흐르고 괜찮아졌다, 나는 다 회복했어, 마음이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그런 마주하는 장벽과 한계들을 마주하면서 사실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막 솔직히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 적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청각장애인이 된 건지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나의 운명은 뭔지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저도 나를 부정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도 지르고 내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회피하는 그런 시간, 동굴에서 머물던 시간을 지나서 어쨌든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조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친구들이랑 전화하면서 이제 수다 떠는 것도 못했고, 헌트,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들 보고 와서 이야기할 때 저는 영화관에서 이제 자막 없이는 그 영화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끼지도 못했고, BTS 노래가 그렇게 좋다고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데 노래를 못 들었습니다. 그 버터라는 노래가 있는 거는 아는데 어떤 멜로디와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과 단절된 스웨덴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 통역을 해주고 있지만, 저 같은 이제 후천적인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수어도 못 알아듣고 또 말소리도 못 듣고, 그렇게 뭔가 경계인에 있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어쨌든 저는 2022년 12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려운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있잖아요.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은 늘 어려웠던 사람들 도와주고 손 내밀어주고 함께 해주던 저의 모습이 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 좀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장애인으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선의를 가진 누군가가 함께 손을 내밀어서 저를 도와주고 함께 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긍정의 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중도 장애를 경험했지만 늘 긍정을 유지하며 사는 비법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시간과 함께 늙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장애의 몸으로 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했던 몸에서 이제 약한 몸이 되고, 잘 들렸던 귀에서 잘 들리지 않는 귀가 되고, 잘 보였던 눈이 침침한 눈이 되고,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장애의 몸을 가지게 되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또 저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 보고 불편해져 보니까 모든 사람이 늘 평생을 강자의 위치에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조금 일찍 실감한 것 같아요. 약자가 되는 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인 거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주절주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건강하고 강인한 신체와 체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혹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장애를 경험해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 장애인을 그리고 약자인 나를 늘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타인들보다 조금 강인했던 내가, 그 당시에 내가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친절과 도움을 베풀었는지 그 경험의 척도가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이 약자의 위치에 처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긍정과 부정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상은 사실 비단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의 그런 관계, 그리고 남성들보다 참정권을 100여 년 이상 늦게 얻은 여성, 또 말할 수도 의사소통할 수도 없는 동물, 그리고 인간의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조금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온정이 조금 더 필요한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매우 춥잖아요. 이렇게 추울 때는 활활 타오르는 불보다 이렇게 손 내밀었을 때, 딱 손을 잡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따끈한 온기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추워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의 온기를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이, 제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호피도 인사해봐. 안녕.